그러니까 신라 수도는 어디죠? 설화벌, 그쵸?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경주라고 부르죠? 천년의 신라 수도였어요. 이 경주는 가본 사람 있어요? 경주. 가봤어요? 가봤어, 지원이? 경주는 지금도 땅을, 어, 막 파면은 잡혀가요. 경주가 신라 천년 수도였기 때문에, 조금만 좀 뭐 파고 들어가다가도 그 신라 유물이 가끔씩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아마 법적으로 있어요. 뭐 50cm, 1m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마다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주시청에다가. 그런 데는 이제 팔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이런 그 왜 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마음대로 막 자기가 숲 들고 가가지고 판다. 이러면은 이제 도굴꾼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수도였고, 거기 이제 묻혀 있는 거라든지 안에 그 신라 관련된 유적들이 지금도 출토되고 있는 곳이 어디다? 경주, 설화벌이다, 당시에는. 자, 설화벌의 수도를 둔 그 신라는 처음에 세성이 왕씨를 교대로 차지했죠. 이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어느 성, 어느 성, 어느 성. 박씨, 석씨, 김씨. 우리 박씨의 시조는 누구죠?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박혁거세의 부인. 그쵸. 아령 부인이죠. 자, 아령 부인은 어디서 태어났다 그랬죠? 맞아요.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믿기 어렵죠. 네. 삼국 사기에서는 용의 옆구리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삼국 유사에서는 왼쪽 옆.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우물 혹시 기억나요? 무슨 우물이었죠? 힌트는 우물 정자가 뒤에 붙죠. 무슨 정? 나정이라는 우물이었죠? 혁거세가 태어난 우물이 어디였다고요? 나정. 그 나정 주변에 말이 무릎 꿇고 있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리고서는 그 옆에 보니까 알이 있었는데 그 알을 이제 냅뒀더니 그 알이 부어하면서 박혁거세가 나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아령 부인도 아령정이라는 우물 옆에서 그 용이 출현했기 때문에 부인 이름을 아령이라고 정했다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석씨 시조 누구예요? 석탈해였죠, 그쵸? 자, 이 석탈해는 신라에서 저 동북쪽으로 수천리 떨어져 있는 다파나국에서 역시 뭘로 태어났어요? 알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이 알로 태어난 게 너무 이상하니까 그 다파나국의 왕이 이 태어난 석탈해를 상자에 담아가지고 배 띄워서 버렸다 그랬죠. 근데 그 배가 흘러 어디에 정착을 했어요?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김해 지역에 도착한 석탈해가 김수로랑 소위 말하는 마법 대결을 펼쳤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석탈해가 김수로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예, 지면서 자 쫓겨가지고 경주 앞바다로 다시 쫓겨왔다 그랬죠? 자, 이 석탈해가 경주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아진의선이라는 할머니가 석탈해를 발견하는데 자, 석탈해가 타고 있던 그 배를 뭐가 많이 덮고 있었다고? 까치가 많이 덮고 있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까치 작자에서 옆에 세조자만 빼가지고 석자가 성이 됐다 그랬죠? 네. 그리고 석탈해가 처음에 어디에 담겨 있었다 그랬죠?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 상자를 열었더니 석탈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상자에서 탈출했다. 의미의 탈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죠? 석탈해. 자, 처음에는 박씨랑 석씨가 왕위를 경쟁을 했죠. 우리 혁거세를 뜻하는 혁거세 임금을 뭐라고 불렀어요? 거서관 이렇게 불렀죠. 거서관은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박혁거세 뒤를 이은 남해왕 때는 남해왕을 차차홍이라고 불렀죠. 차차홍은 무슨 뜻이었어요? 하늘의 제사지는 무당을 뜻했죠. 그쵸? 자, 그리고 남해의 뒤를 이어서 유리가 뒤를 이을 건지 탈해가 뒤를 이을 건지 경쟁을 했잖아요. 이때
떡고물을 씹었죠. 그래서 무슨 자국이 많이 찝힌 사람이 네, 이빨 자국이 많이 찝힌 사람이 임금이 되기로 했어요. 누가 많이 찝혔죠? 유리랑 타래 중에서 유리가 더 많이 찍혀가지고 유리가 임금이 되는데 이빨 자국을 뜻하는 뭐라고 불리게 된다? 이사금. 자, 그러니까 신라 초기의 왕후 처음에 뭐죠? 거서간. 그 다음에 무당, 차차웅, 이빨 자국, 이사금. 자, 유리 이사금이 죽고 아들이 있었는데도 그 다음에 누가 임금이 됐죠? 석탈해가 임금이 됐죠. 자, 석탈의 재위 시절에 그, 그 뭐야, 왕성이 있는 그 궁궐 옆에 계림이라는 숲이 있었죠. 이 숲에서 흰 닭이 꽃기호 하고 울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숲으로 가봤더니 나무 위에 황금 상자가 걸려 있었다 그랬죠. 그 황금 상자를 내려가지고 열었더니 여기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아이가 나왔다 그랬죠. 황금 상자를 뜻하는 한자, 쇠금자죠. 그쵸? 근데 쇠금자 맨 앞에 성으로 쓰면 뭐라고 읽어요? 김이라고 읽죠. 그쵸? 그리고 아이가 나왔다 그랬죠? 아이를 가리키는 사투리가 뭐예요? 신라 사투리가. 알지죠, 알지. 자, 그래서 김알지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훗날 김씨 신라 왕들의 시조가 되죠? 그쵸? 자, 여기서 문제. 선생님 봐봐. 지금 신라의 세성, 박씨, 석씨, 김씨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아래서 태어나지 않은 시조는 누구예요? 김할지죠, 김할지. 그쵸? 박혁거세랑 석탈은 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김할지는 알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알지는 뭘 뜻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뜻한다 그래서 상자에서 나온 아이예요. 자, 그리고 한동안 박씨가 왕을 하다가 박씨는 이제 왕위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혹시 이거 기억나나? 박씨가 뭘로 굳어졌다 그랬죠? 이제 왕을 배출하는 거에서 탈락하고 왕비 쪽으로 왕비를 내는 부족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신라 말기까지 박씨성 왕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박씨가 이제 여기 아달라 임금을 끝으로 임금 자리에서 탈락한 다음에 석씨가 한동안 오랫동안 왕자리를 독점을 해요. 자, 그러다가 미추왕이라는 김씨왕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마침내 17대 뇌물왕 때부터는 오로지 누구만? 김할지의 후손인 경주 김씨만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된다. 어느 왕 때부터? 뇌물왕 때부터. 자, 근데 뇌물왕은 왕이라고 당신 안 불리고 뭐라고 불렸다? 마립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생님 봐봐. 자, 왕이랑 신하들이 서면 그 앞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다 그랬죠. 근데 왕이 서 있는 곳에 말뚝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그 표현으로 말뚝이 들어가는 마립을 말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뚝 임금에서 마립간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 신라 임금치고 네 가지가 나왔어요. 아주 이거 문제 내기 좋죠. 시험에 낼 거니까 이건 알아두세요. 꼭 외워두세요. 먼저 박혁거세 뭐였어요? 거서간. 따라 해보세요. 뭐라고? 거서간. 남해 무당. 차차웅. 그쵸? 이빨자국. 이사금. 뇌물. 말뚝간. 마립간이죠. 그죠? 네. 네? 뇌물 마립간이 맞죠. 근데 이후에 다 이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된다. 당시 뇌물 마립간 때 백제는 근초고왕 시절이에요. 전성기죠. 자, 그래서 신라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백제 입장에서는 원군이 필요했죠. 그래서 어디에다 도움을 청했죠? 고구려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죠. 자, 고구려랑 신라가 이때 이제 서로 동맹도 맺고 인지를 교환하는데 신라가 더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인지를 고구려에 보냈죠. 신라가 보냈던 인지를 누구였어요? 실성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실성은 뇌물왕의 아들이 아니었죠. 그쵸. 뇌물왕의 조카였단 말이에요. 뇌물왕은 자기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그 뇌물왕의 여러 아들들 쓰면은
눌지, 복호, 미사흔. 자, 이런 아들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인질로 안 보내고 조카였던 실성을 인질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 실성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원망스러웠겠죠. 자, 그러다 결국 신라가 백제 외 가야 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죠. 이때 신라 입장에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구려 왕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고구려 왕이 누구였죠? 광개토 대왕이었죠. 광개토 대왕이 흔쾌히 보병, 기병 합쳐서 5만 명을 보내줬어요. 자, 그래서 당시 신라를 침략해 들어온 외를 물리쳤죠. 이 기록이 어디 나와 있다? 호우명 그릇과 어디에? 예, 광개토 대왕릉 비에 남아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고구려 군대가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 계속 신라에 머물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러니까 요거 상상해 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본 군인들이 군인 아저씨들 뭐 입고 있어요, 보통? 군복을 입고 있죠. 그 군인 아저씨들 본 적 있어요? 자, 그냥 휴가 나온 것만 몰라도 군인들 만약에 저 군부대 있으면은 뭐 메고 다녀요? 총 메고 다니죠. 그리고 그 총구 안에다가 뭘 끼워넣고 다니는지 혹시 본 적 있어요? 요 총구 바로 아래다가. 군인들이 싸우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그 총구 안에다 칼을 끼워놓는단 말이에요. 격검이라고 하는데. 자, 총알이 떨어지면 이 총이 쇳덩어리거든요? 이걸 이제 빼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검, 총칼이라고 하는데 그 군인들이 만약에 대열 맞춰서 이런 데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무섭겠죠, 그죠? 예. 자, 신라가 그런 상황이야. 고구려 군대가 이때부터 자기들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고구려로 안 돌아가고 신라에다 머물면서 이거저거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마침내 뇌물마립관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 눌지한테 임금자를 주고 싶었는데 고구려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인질 누구를 실성을 신라로 돌려보내서 임금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신라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불쾌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자, 실성은 이를 갈다가 이제 임금이 됐어요. 복수를 해야겠죠. 자기가 당했던 걸 그대로 내무랑의 아들들한테 돌려준단 말이에요. 자, 미사흔, 뇌물마립간의 막내 아들은 어디다 보냈어요? 일본에 보내버리고요. 둘째 아들이었던 복호를 어디에 보냈어요? 고구려에다가 골목으로 보냈어요. 자, 그리고 큰아들 눌지는 골목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눌지를 죽여버리려고 고구려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자, 지금 저 뇌물마립간의 아들 눌지가 지금 저 고구려에다가 좀 뭐랄까 반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고구려에서 눌지를 죽이려고 사람이 파견돼서 와요. 암살범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눌지를 딱 마주쳤어요. 삼국사의 기록이에요. 이 눌지가 속된 말로 비주얼이 갑이었어요. 어땠다고? 외모가? 잘생겼단 말이에요. 딱 봐도 호감인 인간 있죠? 자,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여기에 좀 눌려요. 이 사람은 죽일기는 좀 아까운 사람인데 삼국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구려 사람들이 눌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죽이러 왔다가 우리가 당신을 죽이러 왔는데 이거를 실성이 시킨 일입니다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돌아가요. 자, 그래서 눌지가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실성을 공격해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쿠데타죠. 네. 이런 게 일어나면서 5세기 초반에 새로 임금이 된 사람이 누구다? 눌지 마립관이다. 자, 눌지가 임금이 되고 보니까 자기 동생들이 지금 막 이웃나라에 잡혀가 있잖아요. 이걸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래도 바다 건너 일본보다는 고구려가 가깝죠. 그쵸? 자, 이 고구려에 먼저 사람을 보내요. 당시 고구려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장수왕이었단 말이에요. 자, 장수왕한테 사람을 보내는데, 자,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수왕은 고구려 전성기 이끌고 있던 명군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갔다가 괜히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고 무서우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딱 지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박재상이라는 사람. 이 사람 성이 무슨 성이에요? 네, 박씨죠. 이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뭐죠? 먼 왕족이라고 할 수 있죠. 박씨 왕족. 그 후손이에요. 자, 박재상이 자청을 해가지고, 네, 고구려를 가요. 자, 그런 다음에 장수왕을 만나가지고 잘 설득을 해요. 자, 장수왕 입장에서는 저 신라란 나라는 진짜 요만한 나라죠. 고구려 당시 엄청 크잖아요, 영토가. 자, 그래서 이 박재상이 그 장수왕한테 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해서 장수왕이 쿨하게 이 보코라는 눌지의 동생을 그대로 돌려보내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코는 잘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왜 잡혀가 있던 막내 동생 누구였어요? 미사을. 이것도 박재상이 자청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미사안을 데리러 박재상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자, 건너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분위기가 많이 고구려랑은 달랐어요. 일단은 일본 왕은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어땠을까요? 적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내붙이면서 이 미사안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미사안을 빼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미사안이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신라로 돌아갈까 이런 것들을 박재상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 자, 박재상이 꾀를 내요. 당시 이 미사안 인질이죠. 미사안 집을 여러 일본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박재상이 미사안이랑 그 사냥을 나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예. 사냥을 나가게 되면 아무튼 좀 뭐 산이든 들이든 어디 좀 멀리 나가니까 자, 그것까지 다 따라와서 감시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감시가 좀 소홀해진 틈에 박재상이 자기가 타고 온 준비된 배를 자, 미사은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미사은을 그 배에 태워가지고 신라로 돌려보내요. 자, 박재상은 그 배에 탔다 타지 않았다? 타지 않아요. 타지 않고 자, 미사안만 태워서 보낸 다음에 박재상은 마치 자기가 미사안인 척하면서 그 미사안이 머물고 있던 집에 머물러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아무도 없으면은 그 뭐랄까 일본 사람들이 금방 의심을 해가지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있는 척을 해야지 아무튼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박재상이 미사안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치 뭐 미사안이 아직 그 여기 지금 그 집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막 연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미사안이 이제 거의 신라로 도착했을 무렵에 일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알자마자 박재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단은 불러온 다음에 미사안 어디 갔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신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본 왕이 화가 엄청 났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박재상한테 좀 감동을 해요. 자, 결국 신한데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금 자기 임무를 달성을 한 거죠. 그쵸? 왕자를 돌려보낸 거잖아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 왕이 박재상한테 신라 왕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제안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박재상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하죠. 그쵸? 자, 거절한 결과 박재상은 일본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자, 그런데 박재상이 일본으로 떠난 직후부터 박재상의 부인이 그 경주에 있는 저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매일 일본 쪽을 바라보면서 박재상이 언제 오나를 기다렸다 그래요.
자, 기다리고 기다려도 남편 박재상은 돌아오지를 않았죠. 자,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돌이 돼버렸다. 자, 발알망, 부인 부자 써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된 여자 무슨 뭐라고 부른다? 망부석이라고. 그쵸. 네. 이야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 왜, 그 아무리 뭐 약속, 어디 사람 같이 모였는데, 뭐 화장실 간다, 뭐 어디 간다 해서 가놓고서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 사람이 안 오면은, 아, 야, 망부석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 가본 사람 있어요? 절. 산속에 절 가본 적 있어요? 대모산 불국사도 있고, 또, 절, 봉은사. 시원이 절 가본 적 있어요? 찬영이는. 한 번도 없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보기만 했나? 들어가 보진 않고? 아, 능인선원 절이요. 네, 맞아요. 저기 그, 서초 쪽에 있죠. 자, 절에 가면, 어, 절에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거 하나씩만 얘기해 봐봐요. 지원이. 맞아요. 부처님 모형 있죠? 그 부처님 조각상이라고 하고 그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불상이라고 하죠, 불상. 예. 또 우리 불교하면 떠오르거나 너희가 보거나 들은 거 하나 하니. 그쵸, 조용하죠. 일단은 절간이라고 하잖아요. 절간은 보통은 이렇게 산속에 있기 때문에 조용하죠. 예. 또 시원히. 그냥 생각나는 건 아무거나. 삐까뻔쩍. 아, 맞아요, 맞아요. 불상들을 보통은 이제 그 청동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금박을 입혀놓죠. 그걸 금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죠? 뭐를? 보통 산속에 있죠, 절들. 아, 아주 똑똑해요, 지원이. 맞아요. 조선은 불교를 억압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절이 대로변이나 이렇게 이런 쪽에 있지를 못하고, 예, 보통은 이제 산속 깊은 속으로 많이 들어가 버렸죠.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거는 절에 가면은 그 절에 있는 성직자가 누구예요? 스님들이죠, 스님들. 그쵸? 자, 이 스님들은 보통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죠, 그쵸? 그리고 머리가 길만 하면 딱 며칠마다 머리를 깎을까요? 응? 스님들이 머리 깎아야 되는 딱 그 주기가 있거든요. 그 며칠일까요? 보름이에요, 보름. 보름이 며칠이에요? 2주 정도. 그 2주 텀을 두고 머리를 거의 완전 민머리로 살이 보이게끔 많이 깎아버리죠, 하얗게. 예. 요즘엔 조금 또 약간 기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머리를 깎고, 그리고 스님이 되면 그 산속에 있는 절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엄마, 아빠랑 연락해요, 안 해요? 다 끊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교랑은 어때요, 완전히 논리가? 정반대죠. 유교에서는 일단은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를 다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자기가 깨달고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고 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관계들, 가족들과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를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세를 이제 등지고 그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이가 또 있죠? 네. 그리고 찬영이도 뭐 절에 대한, 불교에 대한 이미지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별로 뭐 특별히 없나? 뭐.
쌀 같은데 금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는 네. 금동이라고 네네, 하듯이 맞아요. 그러면 옛날에 고구려 상 같은 거 중에서 뭐 금동연가 신량적 열애성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덮은 거였어. 그쵸. 그거는 다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청동, 예, 금으로 금박을 입혀놓은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그쵸. 고구려 불상이죠. 예. 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독특한 뭐 냄새 나지 않아요? 그죠? 뭘 피운다고?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 사르는, 향을 이제 피우는 걸 사른다고도 하죠? 거기다 불 붙이는 거니까. 너희 장례식장 가봤어요? 장례식장 가도 거기 이제 뭐, 이 화로에다가 뭐 꽂아놓고 피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향이죠, 향. 네. 그 향이 향나무예요. 원료가. 어. 그래서 아무튼 불교를 상징하는 그 또 대표적인 게 향이란 말이에요. 그 향을 이제 보통 그 절간 안에다가 이렇게 피우고 이렇게 하는데 향나무는 원산지가 원래 한국이 아니에요. 저 인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삼국시대 때는 아직은 향을 사른다거나 향을 피우는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그 전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당시 무코자 이름 특이하죠. 예. 이 호는 오랑캐 호자거든요. 자, 무코자라고 불리는 국적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떤 스님이 모래라는 사람의 집에 와요. 신라에 살던. 그런 다음에 그 불교에서 행하는 의식, 향을 사르는 거, 향에 불 붙이고 피우는 거를 알려주고 떠난단 말이에요. 자,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눌지왕, 그러니까 5세기 초반에 신라에 뭐가 들어왔다? 불교가 들어오게 된다. 네. 하지만 우리 저 고구려사 백제사 배울 때 고구려 소수림왕 때 불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소수림왕이 수용했다고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백제도 침략 때 불교 수용했다고 나왔죠. 그죠? 불교를 나라 차원에서 왕들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공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무코자랑 모래 이런 사람들은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라가 불교가 이제 전례가 되긴 했지만 이걸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인 거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눌지 마립관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죠. 그죠?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던 고구려가 그 눌지마립관 전수로 해가지고 불교를 신라에 가져다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라는 한반도로 치면은 여기 있죠. 그죠? 백제가 여기죠. 고구려가 여기죠. 그래서 여 중국이랑은 뭐 육지로든 바다로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는 조금 어려운 위치, 제일 먼 곳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가 이 고구려라는 나라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고구려인들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완전히 신라의 공식 종교가 되는 거는 좀 더 나중의 이야기. 자, 눌지 마립간 때는 과거에 이제 동맹자였던 고구려가 신라의 위협이 되던 시기예요. 장수왕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장수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나요?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으로 옮겼죠. 자, 그러면서 백제랑 신라가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어,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되죠? 나제 동맹이 체결이 돼요. 중요하죠. 눌지 마립간 때 무슨 동맹이 만들어진다? 자, 페이지 앞에 그림으로 좀 가볼게요. 고구려사 그림. 자, 12페이지 보세요.
자, 고구려 무덤 벽화, 10번 그림. 고구려 무덤 벽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고구려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짐승들에게 활을 쏴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사냥을 하는 고구려 병사들 보면은, 머리에 어떤 장식을 하고 있죠. 그쵸? 자, 요 장식이 마치 그 닭의 머리 위에 나와 있는 그 수탉 머리 위에 있는 그 장식 비슷하기도 하죠. 네. 그 수탉 머리 위에 있는 그 빨간 장식들 뭐라고 하죠? 닭의 벼슬이라고 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아무튼 고구려 군대 뭐그 이제 머리 위에 장식이 닭벼슬 같다고 해가지고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 군인들을 부를 때 수탉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백제나 신라 군인들이 고구려 군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탉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넘어가 보세요. 고구려 군대가 뇌물마립간 이래로 계속 신라의 간섭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안 물러갔다 그랬죠. 그래서 눌지마립간의 뒤를 이은 자비마립간 때는 자비마립간이 어느 날 명령을 내려 수탉을 모두 어떻게 해버려라? 죽여라. 자,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신라 군대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신라에 머물고 있는 고구려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다 죽이거나 쫓아내버린. 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이때 극도로 악화됐겠죠. 자, 그러면서 고구려군의 간섭을 이제서야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근데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올지도 모르죠. 자, 그러니까 방어 기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방어할 때는 일단은 뭘 높이 쌓아요? 성을 쌓죠, 그쵸? 자, 성을 쌓는데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성 쌓으면 그 사이에 고구려 군대가 쳐들어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신라가 모든 나라의 그 역량을 집중해가지고 산성을 하나, 그러니까 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성이 3년 만에 쌓았다는 3년 산성이.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몇 년 걸려서 만들었다고요? 3년 걸려서 만들었다는. 자, 이 돌로 쌓았는데 돌이 몇 개가 들었을까요? 돌이 2천만 개가 들어요. 몇 개가 들었다고요? 2천만 개. 실제로 나중에 그 혹시 지나가다가도 여기 3년 산성 가보시면 이 유적 선생님은 그 저 뭐야 학부 시절에 답사를 가봤거든요. 진짜 여기는 뚫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돌로 진짜 이 높은 성벽을 또 엄청 두껍게 진짜 촘촘히 쌓아놓은 성벽이에요. 여기만큼은 신라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라는 자 그런 취지로 만든 요새고 이렇게 잘 함락 안 되는 요새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난공 불락. 난공이 뭐죠? 난공? 공격하기 어렵다. 불락. 락은 떨어진다는 뜻이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함락. 그러니까 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난공 불락의 요새다. 실제로 신라가 나중에 삼국통일하기 전까지 백제나 고구려군에게 줄기차게 공격을 받는데 한 번도 뺏기지를 않았던 신라 삼국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새가 승련산성이다. 다비마립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당시 그 신라 서라벌에서 검은고를 잘 연주하는 노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검은고 잘 연주하는 노인이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자, 가난하다 보니까 옷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지면 그거를 그 사람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꿰매줘요. 자, 근데 그 옷을 몇 번을 꿰맸다? 입, 입던 옷을 또 꿰매고 또 꿰매고 100번을 꿰맸대요. 자, 그렇게 해서 100번 꿰매서 옷을 입고 다니던 백결 선생. 잘하는 거는 뭐 연주하는 거?
검은고 연주하는. 자, 새해가 됐어요. 자, 이웃집에서는 그 곡식으로 떡방아를 찌으면서 자, 떡을 해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떡이 또 갓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렇게 떡을 이렇게 찌어 먹으니까 백결 선생도 배가 고프고 그 백결 선생 부인도 배가 고팠겠죠. 자,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 백결 선생이 그 부인이 너무 한탄을 하니까 검은고로 떡방아 찌는 소리를 연주해 줬다 그래. 그래서 왜 그 유명하죠? 백결 선생 떡방아. 예. 그래도 간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거. 예. 자, 자비마립간의 뒤를 이어서 소지마립간. 요 소지마립간 때는 이런 얘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와요. 소지마립간이 이제 궁 밖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경주 서라벌 주변을 이렇게 도는데 어, 까마귀를 만나요. 자, 이 까마귀가 소지마립간을 따라오라는 듯이 이렇게 짹짹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지마립간이 까마귀를 따라가요. 따라갔더니 웬 연못이 있었고 이 연못에서 사람이 갑자기 하나 나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쪽지를 하나 전해주고 가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 사금강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기서 사는 무슨 사자냐면 너희 총 쏘는 거 뭐라 그래요? 사격이라고 하죠. 그 사격할 때 사자예요. 금은 검은고, 가야금, 악기를 뜻해요. 갑은 뭘까? 갑. 너희 뭐 여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 있어요? 첼로, 기타 뭐 이런 거 연주하는 사람 있어요? 피아노 또 바이올린. 자, 바이올린 그냥 막 들고 다녀요? 바이올린 케이스 있죠? 이 갑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네. 이거 얘기대로 하면 뭘 쏘라는 거예요? 검고 케이스를 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좀 이게 알쏭달쏭하죠. 네. 근데 그 검은고를 값을 쏘라는 얘기 뒤에다가 설명이 좀 덧붙여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검은고 값을 쏘면 두 명이 죽을 거고 검은고 값을 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알쏭달쏭하죠? 자, 그래서 신하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걸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지마립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지마립관이 자, 검은고 갑을 쏘지 않았을 때 죽을 사람이 한 명이라 그랬죠. 쏘지 않았을 때 죽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은고 갑을 반드시 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중에 있던 검은고 갑에 가가지고 화살을 병사들이 쐈어요. 쐈더니 이 화살이 박히면서 검은고갑을 뚫었는데 이때 그냥 나무 소리가 아니라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 둘이 그 안에 그 검은고갑 안에 들어가 있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돼요. 그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검은고갑 안에 들어가 있던 그 화살을 맞아 죽은 두 사람이 왕의 첩, 그러니까 후궁이라고 할 수 있죠. 후궁과 내연남이었던 거예요. 내연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바람 피는 남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후궁이니까 정식 부인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데리고 있던 첩이었는데 이 첩이 소지마리감 몰래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소지마립관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아무튼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몰래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랑을 즐기려고 그 검은고 갑 안에 들어가가지고 알콩달콩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무튼 검은고 갑을 쏴가지고 이들이 다 죽게 되죠. 자, 이거
소지마립관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누가 알려줬죠? 까마귀가 알려줬죠. 그죠? 자, 까마귀를 뜻하는 한자가 오예요, 오. 까마귀 오자. 예. 꺼릴 기자. 자, 요날을 오기일이라고 하고, 까마귀가 소지마립관한테 위기를 알려준 날이에요. 이게 음력 1월 15일이었다 그래. 음력 1월 15일이면은 무슨 날이에요? 정월 대보름이죠, 그쵸? 네. 이 까마귀가 알려준 조심해야 되는 날, 이게 정월 대보름의 유래다. 그래서 요 날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딱딱한 것들 있죠. 호두나 잣이나 이런 것들, 부럼 이런 것들을 깨물어서 먹는 뭐 그런 풍습이 이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 자, 그리고 뒤에 얘기들은 다 얘기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소지마립관이 궁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 동네 처녀 중에서 벽화라는 아주 예쁜 처녀를 만난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예쁘니까 소지마립관이 왕인데도 몰래 평민 복장을 하고 밤에 몰래 몰래 궁 밖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왕이 원래 이렇게 몰래 몰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왕은 공식적으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벽화집을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자, 웬 할머니가 소지마립관을 탁 잡아 세워요. 왕인데. 그 다음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 상상속도 우물 용 알죠? 용은 보통 어디 살죠? 자, 강이든 바다든 깊은 곳에 살아요. 어. 용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용이 자꾸 여기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얕은 데나 요런 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왕 보고 싸돌아 다니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거죠? 괜히 그렇게 평민복장으로 잘못 나왔다가 그거 눈여겨보고 있던 도둑이나 아니면 강도한테 잘못하면 당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지왕이 이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궁 밖으로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요. 자, 소집 아립관 때는 고구려가 워낙 잘 나간 아직도 장수왕이 살아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백제랑 동맹을 강화하는데 동맹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결혼이죠. 당시 백제 왕은 동성왕. 자, 여기서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스님들이나 아니면 좀 뭐랄까 여러 가지로 공적을 많이 세운 스님들을 높여서 부르는 표현이 화상이에요. 아도라는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불경을 가져와가지고 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점점 신라 사회에 어떤 종교가 전파되고 있다? 불교가 전파돼. 근데 신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구려나 백제나랑 달리 왕이나 지배층이 아주 계획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고구려에 의해서 들어온 다음에 지금 무코자, 아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민간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다. 좀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왕. 자, 이제 지증왕. 자, 지증왕은 그 소지마립관이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저기 위에 계통을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뇌물왕이죠? 뇌물마립관. 자, 뇌물마립관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눌지왕이었죠? 그쵸? 자, 근데 눌지왕이 동생이 하나 있었죠? 복호라는 동생이 있었죠? 그쵸? 자, 이 복호가 낳았던 자식 스뽀. 자, 스뽀가 낳은 자식이 지대로라는 왕. 좀 특이하죠? 김 뭐라고요? 지대로. 네. 자, 김 지대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증, 뭐가?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말까면 왕, 네. 지금 말까면 왕, 저는 김신이고 이들은 지대, 혹은, 을 지도로 또는 지철로 나와요. 네. 나는 기회 중에서는 수호관이 그의 아들이며 소지왕의 제종 동생이다. 어머니는 김씨 조생 부인 시왕의 딸은 와시는 시연제 부인 권 자네가리다. 지경이 배고팠고 당뇨이다. 쓰다. 전황 수고를 다 깨었으니 때가 64. 자, 체격이 일단 매우 컸대요. 덩치가 컸고, 담력은 뭘까요? 담력. 깡이나 용기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왜 여름에 귀신들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뭐 밤에 막 야산 같은 거 올라갔다 내려온 거 담력 테스트 막 이런 거 요즘은 잘 안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담력이 셌대요. 자, 나이가 몇 살 때 즉위했대요? 네. 나이가 좀 많았을 때 즉위, 거의 할아버지 때 즉위를 한 거죠? 음, 삼국 사기를 지금 읽었는데 좀 어때요, 내용이? 말랑말랑하고 좀 흥미롭고 재밌어요? 아니면 굉장히 딱딱해요? 딱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어때요? 좀 건조하죠? 좀 딱 사실 팩트만 적혀 있죠. 이게 삼국사기 서술이라면 삼국 유사기록도 한번 볼게요. 기이한 일에 대한 전설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련 스님이. 자, 지대로라고도 했지만 아까 삼국사기 이름 뭐라고? 지철로, 지도로라고도 있었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실천 시장까지 모양에 있어서 자, 거대한 음경이 뭘까요? 네. 네, 그렇죠. 그 남자의 그 상징을 얘기해요. 거대한 음경이 그 상징인데 아무튼 거대했대요. 큰 사람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벌써 어때요? 범상치 않은 기록이죠. 그쵸? 그, 자, 그리고 키가 몇 센치였대요? 7척 5촌이었대요. 자, 1척이 몇 센치일까요? 중국에서 쓰는 1척이 30.3cm거든요? 그럼 만약 30cm로 놓으면은 키가 5촌은 10촌이 1척이니까 2m 25인 거죠. 이건 뭐 농구 선수 요즘에도 이런 선수 별로 없잖아요. 하승진? 네. 자, 근데 한국에서는 1척을 30cm로 안 쓰고 24cm로 썼다 그래요. 어. 자, 그러면 계산해봐. 24 곱하기 7.5 해봐. 어. 그럼 몇이죠? 한 180이에요, 딱. 180 정도면은 좀 납득할 만하죠. 요 당시 때는 또 180 되는 사람들 평균 신장이 다 160 초반이었으니까 남자들이 잘 못 먹어서. 180, 아무튼 이 당시만 해도 180이었으면 엄청 큰 거죠. 사람들 세상에서는. 자, 읽어보세요. 22대 지철로 왕의 성은 뭐였대요? 이름은 또는 시우가 뭐래요? 죽은 다음 붙이는 이름. 지증이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시우는 죽은 다음에 그 왕을 평가해가지고 신하들이 바치는 이름이에요. 자, 또한 이거는 삼국 사기 기록이랑 달라요. 마립관을 삼국 사기 기록은 뇌물 마립관 때부터 썼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지증왕 때부터 썼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왕은 수기하였다. 별에 엄청난 자, 그 음경이 그 남자 성기라 그랬죠? 네.
그게 1척 5촌이었대요. 네. 뭐, 아무튼 이게 만약 30cm로 계산하면 45cm였다는 건데, 그거 좀 믿기 어렵죠? 네. 근데 아무튼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큰 사람이었다.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좀 이런 기록이 이제 실제 정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서 사신이 모량부에 이르렀는데 동로수가 뭘까요? 나무죠, 나무. 그쵸? 어떤 나무예요? 나무 아래에서 이거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아니라 커다란 똥 자, 보세요. 요즘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어요? 네, 선생님 강아지를 부모님들이 키워요. 선생님 데리고 온 강아지는 선생님 나가긴 하지만. 자, 강아지를 요즘에 사료 먹죠? 간식 먹고. 아주 예쁜 천사들인데, 자, 옛날에는 사람 먹을 것도 별로 없죠. 그쵸. 그래서 음식 먹고 남은 거를 주는 거는 조금 그래도 비교적 좀 잘 사는 집 강아지들이고, 웬만한 강아지들은 집에서 기르면 뭘 먹었을까요? 그쵸. 사람 먹은 다음에 먹고 남은 거가 없어요, 보통은. 근데 먹고 나면 사람은 싸죠? 그걸 먹는 거예요, 강아지. 그쵸. 그래서 강아지들이 오래 못 살고 금방금방 죽었다 그래. 위생적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강아지들이 그게 밥인 줄 알고 먹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것만 보면 이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궁에는 남자가 왕이나 왕 뒤를 이을 왕자 아니면은 살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궁에 있는 그 남자 같은 하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거세된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 보통은 여기가 어떻게 거세된 경우들이 많을까요? 궁에 들어가 살면은 먹을 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여기를 치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통 맨정신에는 이거 자기가 자기 여기를 치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강아지들이 사람이 이걸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기들 똥오 좀 가려요, 못 가려요? 기저귀 차고 다니죠, 그래서. 그죠? 근데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아무튼 한번 응가를 하면 여기 냄새가 나죠? 개들이 냄새 잘 맡아요, 못 맡아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 맡고 우는 거예요. 자기들 밥이니까. 자, 근데 그 아기들이 어리기도 하고 힘도 없고 저항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땅콩이 달려있죠? 막 묻어있는. 개들이 그거를 뭐 먹인 줄 알고 뜯어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그, 이게 잘리거나 뜯기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십중찮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고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고자. 이 고자들이 궁에 들어가서 확관이 되는 거예요. 그 내시들이. 어. 먼저 그냥 알아는 두세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개들한테도 주식이 똥이었는데, 자, 개 두 마리가 북만한 커다란 북이 어때요? 북이 사이즈가 크죠? 똥이 작았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엄청 컸다는 거죠? 이걸 양쪽에서 물고 다퉜대요. 아유, 참 끔찍한 광경이네요. 예.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 마을. 나를 구하는 것이라고 것입니다. 자, 이거를 북만한 똥인데 남자가 싼 것도 아니고 누가 쌌대요? 여자가 쌌대요. 어떤 모량부 상공의 딸이. 자, 그 집을 찾아서 그녀를 보니 신장이 7척 5촌, 180이나 되는 여자가 있었고 이 사실을 왕께 갖추어 아뢰자 왕은 수레를 보내 그 여자를 공중으로 맞아들여 황으로 삼았고 군신들은 모두 경화했다. 그러니까 지증왕 그거의 길이가 아주 길었다 그러죠. 그쵸? 컸다 그러잖아요.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똥이 북만큼 큰 여자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가 연재 부인 박씨. 네, 신라에서 왕비족으로 눌러앉은 그 박씨 여자였고
아무튼 이게 이제 지증왕의 삼국유사 첫 번째 기록이에요. 자, 확실히 삼국유사 기록은 좀 어때요? 좀 되게 뭐랄까, 그쵸? 이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다 어려운 좀 기록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괴이하고 막 어떻게 보면 약간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 요런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련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알아만 두세요. 괴력 난신. 뭐라고 다시 읽어봐. 괴력 난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